한파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좀 보편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안전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과 생각을 좀 공유하는 유익한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그런 보편적 안전을 위해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다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 대중적인 눈높이에 맞춰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거 아시죠?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약하면 뭐 이런 겁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과 보건에 대한 준비를 현재보다 더욱 강화하고 관리 체계 또한 좀 더 고도화해서 현장에서 작업자가 직면할 수 있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라는 취지로 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래 좀 발생된 대형 사고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광주광역시 학동 4구역 재개발 도중에 학산빌딩 붕괴 사고로 사망 3명, 부상 8명의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2022년 1월 29일 오전에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3명의 사망 사고가 또 있었죠. 이외에도 많은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붕괴 사고는 빈번치는 않지만 한번 발생하게 되면 큰 인명피해를 포함해서 재산 피해를 크게 유발하는 사고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저런 중대재해 사고를 사업장 주도로 예방하자라는 것인데요. 2021년 9월 말 산업재해 업종별 발생 현황입니다.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가장 많고요. 제조업과 그리고 강업 순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사고는 전체 사망사고의 66% 수준이고 재해사고 같은 경우는 거의 72%를 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유형별 내용입니다. 추락과 협착, 이걸 깔림 사고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물체에 빵 부딪히는 충돌 사고, 그리고 배임, 그리고 신체 절단, 뭐 이런 사고 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전부터 사업주 입장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뭐 현재보다 뭘 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지 좀 모호한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중대재해의 결과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것 아니냐, 뭐 이거 무서운 법 아니냐 라고도 하실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 사업도 녹록치 않는데 처벌의 가중치까지 높이겠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국가가, 사회가 이런 법을 시행하는 데는 충분한 그간의 사유도 있었겠지요. 뭐 어찌됐든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리 체계를 조금 더 신경 써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리 법칙 아십니까? 사고는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일정 형태의 전조증상이 있다라는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사고는 주위의 어떤 불안전한 요소로 인해서 작은 사고가 여러 번 반복해서 먼저 일어나고 이게 쌓이면서 한 방에 큰 사고로 이어진다라는 이론이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불안전한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제거한다면 말씀드린 하인리 법칙에 따라 사전 예방도 가능하다라는 말인 거죠. 실제 해당 법률 내용을 보시면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 등이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하면 어떤 무서운 잣대로 처벌하지는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니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장 위험에 대한 징후를 지금보다는 좀 더 똑똑하게 모니터링 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가 가능한 범주 내에서 중대재해의 문제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선 뭐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장의 근로자를 감독자가 일일이 살피고 관리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겸한다면 작업자보다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 버리는 아주 이상한 기업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건 일종의 센서 장치와 무선 네트워크로 구성된 장비에게 일임해 버리면 간단하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비로부터 입력된 정보만 잘 가공을 해서 중대재해와 관련된 예측과 분석의 업무만 하면 되는 거죠.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방에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인 센서 정보로는 위치 정보와 작업자의 운동량 정보가 대표적입니다. 이 두 개 정보만 이용해도 현장을 모니터링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작업자가 중장비가 운용되는 위험 지역으로 접근 시에 작업자와 그리고 중장비의 위치 정보를 이용을 해서 개인과 현장 책임자에게 이를 통보해 줄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는 계구부가 있는 위험 지역의 작업자에게 그 계구부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어서 사고 예방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현장 작업자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일정한 패턴의 운동량을 항상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운동량은 작업자의 동작을 일정한 수치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운동량이 일정 이하의 수치로 떨어지는 경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이게 사고인지 아니면 잠시 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 제공, 기술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급한 사고 상태라면 구조의 골든 타이밍을 놓지 않도록 안내하는 중요한 위험관리 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 시행이 아직 초기라서 업계에서는 표준이 될 만한 장비가 딱히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말씀드린 장비를 도입, 검토하고 계시는 업체 실무진 입장에서는 어떤 장비를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현장 상황에 맞고 운용의 확장성 제공이 좀 더 용이한 장비가 좋은 장비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의 체크포인트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좀 면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현재 수자원공사와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서와 통신기술 분야와 좀 거리가 있는 토목, 건설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된 제품으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이를 에스키프라고 이름을 짓고 현재 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도입 비용의 부담 이거를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을 좀 했고 앞으로 좀 더 대중성 있는 장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키퍼 제품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품의 출시 시점에 맞추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융자 지원 사업도 있다고 하니 이를 잘 살펴보는 지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